집값이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급매물이 쏟아지지 않고요. 금리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금 현재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자산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부동산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뭐 부동산 가격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거다, 떨어질 거다 하는데 무슨 소리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서울권역에 특히 이제 강남권이나 마용성 지역들 거래가 되는 지역에 말씀드렸죠. 자산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산을 무주택자가 지금 집을 사는 게 아니고요. 갈아타기, 내가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기 하는 수요들, 자본이 있으신 분들, 유주택자가 갈아타기 수요나 이런 화폐가치 급락에 대한 해지, 자산 해지로 인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더더욱 또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유동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 내 재산을 부동산으로 지키자라고 하셔서 투자를 한다. 이 자산가 분들이 서민이나 아니면 뒤에 있는 분보다 정보가 없고 돈이 없어서 이런 고가 주택을 사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보다 더 많은 정보, 정책, 그리고 또 투자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앞으로 부동산이 안정적인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더욱더 커진다라고 해서 지금 서울의 강남권역의 한강변에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중대형 평형, 재건축이나 중대형 평형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다. 그래서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안전자산으로서 부동산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권이나 한강변, 용산권역에 있는 그런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 지분이 올라가고 있다.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공급 부족. 앞으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2020 내년까지는 공급이 좀 많다고 본다고 치더라도 2021년부터는 공급 부족이 본격화되고 서울권역에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은 희소 가치가 있다. 그래서 서울 입지가 뛰어난 곳에 신축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 선추매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거래가 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이런 큰 위기가 오지 않은 이유 첫 번째, 모두가 아는 위기는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위기 관리 능력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위기가 만약 터졌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이 남아 있습니다. 양적 완화를 다시 시작한다. 재정 정책이겠죠. 돈을 찍어서 시장에 푼다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또 금리나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를 올렸다가 보합해서 하반기부터 내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이 남아 있고 정부 또한 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총선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부동산 대출 제2금융권도 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완화 정책으로 해서 유동성,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유동성에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다. 이 물이 지금은 특정 지역으로 조금씩 흘리고 있지만 앞으로 큰 쏠림이 있어서 시장에 부동산 시장으로 물이 크게 올 때는 거기에 따른 가격 급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자산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금리라고 늘 말씀드리죠. 금리가 올라갈지 보합일지 내려갈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당분간은 급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보합 내지는 우하향할 예정이기 때문에 급격한 큰 충격은 없다.
따라서 큰 위기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전체적 흐름, 위기가 정말 큰 위기가 올지 안 올지, 이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즉 국가적인 큰 위기인지 아니면 국지적으로 이렇게 한 지역적으로 오는 위기인지를 꼭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IMF나 금융위기 같은 큰 위기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심리가 눌려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되면 다시 방향을 틀면 또 유동성 공급과 투자 심리에 의해서 언제든 서울권역의 핵심 지역의 아파트를 필두로 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 재개발 예정지의 그런 가치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포인트를 3가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MF나 금융위기는 잊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부동산은 금리와 유동성, 수급, 그리고 심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위축되거나 불안해서 집 사면 집값 폭락할 거야, 이렇게 큰 위기가 오고 집값 폭락할 거라는 생각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런 큰 위기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반대급부로 금리와 유동성에 의해서,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한 것과 이별, 즉 내 동네에 있으니 내가 고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항상 방송을 보시거나 공부를 하시면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지역으로 우리는 여행을 떠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을 보시고 유동성이 몰리는 지역과 매물에 집중 투자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임대사업자를 활용하셔서 소액으로 2, 3천만 원 갖고 5, 6채 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철저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극화, 올라가는 지역만 올라가고 올라가지 않은 지역, 떨어진 지역으로 나눠지고요. 이 양극화에서 앞으로는 초양극화 시대로 들어간다. 따라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강남권역에 재건축 압구정동 아파트 좋은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강남권만 보지 마시고요. 한강변 쪽을 보시고, 한강변 쪽 시세도 만만치 않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매물을 먼저 선정하시는 것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 즉 수요와 공급과 유동성이라는 게 뭐냐면, 투자 수요가 몰리는 지역, 투자 수요가 몰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이 정말 큰 전통적으로 입지가 좋은 지역이거나, 아니면 신규 전철이 개통된다든지 공원이 생긴다거나 큰 업무설이 들어와서 지금보다 월등히 좋아질 지역, 유망 지역일 때 투자 수요가 몰려. 내가 이 집을 예를 들면 5억에 샀는데 앞으로 개발 계획이 나와서 7, 8억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투자 수요가 몰립니다. 그런 투자 수요를 만들 수 있는 게 뭘까요? 개발 가치, 미래 가치에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먼저 선정하시고요. 그리고 거기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금액에 맞춰서 재건축이 됐든 재건축이나 재개발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시죠. 그러면 그게 안 된다고 하시면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재개발 예정지에 지분을 투자하신다거나,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대안으로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유념해서 지켜봐야 될 것은 국가적 위기보다는 오히려 반대급부인 금리와 유동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고요. 투자 수요가 앞으로 몰릴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 그 지역을 먼저 선정하시고 본인의 투자 금액에 맞춰서
종목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역을 말씀드리면 누가 뭐래도 현재 가치로서는 강남권역이 1순위입니다. 두 번째 지역 어딜까요? 한강변에 있는 마용성 지역. 그 중에서도 개발 가치, 미래 가치가 뛰어난 용산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용산권 같은 경우는 개발 지역은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만 개발 예정지는 아직까지도 1, 2억대 그런 투자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지역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용성 지역, 또 최근에 이제 개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여의도권역, 또 그 재건축 이슈가 살아있는 목동 지역,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본인의 투자 역량, 투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지역을 먼저 선정하신 후에 종목을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드리겠고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국가적 위기는 오기 어렵다. 오히려 지금의 위기는 구조적인 위기, 지역적인 위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와 유동성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앞으로 현재보다 앞으로 4, 5년 후에 더욱더 좋아질 지역, 투자자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잘 살펴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겠고요. 저희 사무실 도심권을 대표한 용산권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 저희가 일일이 다 전화 상담으로 해드리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요청에 인해서 용산권역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특강을 마련을 했습니다. 매주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소액, 용산권역에 역세권역에 2억 미만으로 투자를 해서 소액 투자를 해서 향후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용산 민족공원에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향후 개발이 됐을 때는 용산에 최소한 15억 이상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지역과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요. 특강에 어떤 내용인지 말씀도 들어보시고 또 특강에 참여하셔서 이런 지역 투자 방법 또 설명 들으시고 또 구체적으로 그런 지역이나 투자 매물까지도 저희와 같이 살펴보시고 그런 지역들이 궁금하신다고 하시면 저희 드림타워로 투자 자문으로 전화 주셔서 전화 상담 또 받으시고 내방하셔서 또 좋은 지역 또 종목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또 부동산 전체적인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통화하시고 뵐 수 있는 시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까지 잘 지내시고요. 또 다음 방송에도 좋은 내용으로 뵈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